현재 중동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격퇴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하면서 재보복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동 내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란이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레바논의 수도를 공습을 했습니다. 지금 공격 양상을 보면 지상군 투입했고요. 또 군함도 동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헤즈볼라를 향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어떻게 좀 보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네,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은 이제 지상군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전개될 것 같고요. 지상군은 근데 뭐 초기에는 소규모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뭐 소규모로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으나 현재로선 이미 8명이 이스라엘 군사가 전투 중에 사망을 했고요. 군인들이 사망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전쟁이 계속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고 또 추가적으로 병력 계속 투입을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기간은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는 보도로는 몇 주 이상, 최소한 몇 주 이상. 기간이 길어질 것이고 최소한 몇 주고 거기에서 더 갈 수 있는 것이고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쉬운 작전은 아닐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도 넓고요. 그다음에 헤즈볼라 대원들의 저항도 거셀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헤즈볼라를 향한 군사적인 목표랄까요?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제 뭐 공습으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특히 지금 헤즈볼라 특수부대들이 만들어놓은 이스라엘과 국경지대에 만들어놓은 참호라든지 아니면 유사시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마을을 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공습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지상군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지상군이 들어가서 이런 모든 인프라들 참호라든지 아니면 감시탑이라든지 다양한 또 무기들이 많이 그 지하에 배치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두 파괴하든지 아니면 노획을 하든지 해야 된단 말이죠. 네, 이것은 이제 공습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결국 지상군이 들어가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상군이 이미 이스라엘 보도에서는 3개월 전부터 들어가서 작전을 해왔고 언론에 보도된 것만 최근에 보도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전 작업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헤즈볼라 대원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군과 지금 교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이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헤즈볼라와는 지상군까지 투입이 되고 이게 더 길어질 것이라고 하셨고 이란의 경우는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이제 쏘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특정한 모습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란에게 공격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좀 관심인데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문제인데요.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긴 할 거다. 하긴 할 거다. 이제 시점과 수위가 문제인데요. 시점은 이제 뭐 본인들이 결정한 시점. 그렇게 늦게 계속 미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빠르면 뭐 며칠 내에, 뭐 늦어도 한 일주일 내에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수위는 4월 달에 이란이 이스라엘 쪽에 350여 기의 뭐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쏘고 나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말렸거든요. 4월 달 경우. 왜냐하면 피해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다. 굳이 여기에서 이란을 대규모로 또 보복 공격을 해서 전쟁을 확전시키지 마라. 자, 나타나후 총리 그 당시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정말 최소한 공격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 상황은 좀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분위기가 사뭇 다르고요. 4월 달에, 5월 달에 공격한 그런 방식이 아니고 분명히 몇 가지 지금 옵션이 있는데 공격할 목표가 있는데 뭐 핵시설은 일단 바이든 대통령도 반대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정유시설, 원유시설, 그다음에 군사시설. 그러나 이런 위주로 될 것인데 이것이 이제 수준이 그냥 아주 그냥 조그만 지역만 때리고 말 것인지 아니면 광범위하게 여러 곳을 이스라엘이 공격할지 저는 이번 경우는 상당히 다를 것이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재차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최악의 경우 그런 상황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안 좋은 생각이 지금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 느낌 중에 전면전 가능성도 있으십니까?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이란이 사이가 안 좋은 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전면전은 피해왔던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면전이라는 게 이제 국경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면전은 어쨌든 뭐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날아가고 이란으로서는 이스라엘의 전투기를 대항할 만한 전투기가 없기 때문에 주로 탄도미사일이나 여러 가지 자신들이 개발한 미사일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상당히 제한적인 교전이었죠. 네. 그러나 이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전면전이라 한다면 이란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로켓, 몇천 발, 몇만 발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무작위로 그냥 쏟아붓는다면 예. 이스라엘 대응 수준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또 이스라엘 핵 잠수함도 가지고 있고요. 이스라엘도 또한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럼 전투기도 쓸 수 있고 미사일도 쓸 수 있고 다양한 옵션들이 이제 다 사용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격렬한 전쟁 양상으로 가게 되겠죠.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뭐 여러 배경 중에 하나로 헤즈볼라가 예전에는 좀 어쨌든 이게 대리의 성격으로 좀 앞서 나왔는데 헤즈볼라가 예전의 헤즈볼라만큼이 아니다라는 분석들도 좀 있던데요. 헤즈볼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헤즈볼라는 사실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해왔지만 하마스와는 무기 체계도 다르고 훨씬 더 강력한 조직이라서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았고요. 네. 실제로 헤즈볼라는 여전히 아직도 이스라엘 텔아비브나 중부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로켓이나 정밀 로켓이나 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쓰지 않는 것인지 안 쓰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그런 네. 상황이고요. 상황은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 삐삐 공격을 통해서 기습을 했고 거기에 지금 헤즈볼라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휘부가 모두 암살됐기 때문에 네.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또 전례를 가다듬을 것이고 그러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상당히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말씀하신 이 헤즈볼라의 수장의 암살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됐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이 암살 계획을 이란이 미리 알고 있었고 귀뜸을 해줬다라고 하는데도 암살이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란과 헤즈볼라 간의 관계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미리 특히 이제 알리 허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알려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산 나스랄라에게 예. 특히 이미 그 당시 헤즈볼라의 많은 지휘부가 암살이 됐기 때문에 네. 다음 차례는 네가 될 수 있으니 아. 조심해라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나스랄라에게 보냈다고 하거든요. 예. 자, 그러나 이제 그것을 나스랄라가 메시지를 받고 좀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았던 측면이 또 있고 오히려 이란과 헤즈볼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네. 프랑스에서 나온 파리지앵이라는 뉴스페 신문에서 헤즈볼라의 하산 나스랄라가 그 당시 회의로 가는 그 시간과 시점을 알려준 사람이 이란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가능성이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까? 있죠. 예. 그러니까 이란 거기 같이 움직였던 사람이든지 어쨌든 이스라엘에게 정보를 준 사람이 그 동선을 미리 파악하는 사람이어야 하니까요. 레바논 사람이 아니고 아랍 사람도 아니고 이란 사람이라는 보도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레바논 내에서는 그다음 이란 측에서도 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누가 이스라엘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줬는가? 그 부분에서 오히려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요거는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문제겠군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마스를 공격을 하다가 이제 헤즈볼라에서 이란까지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마스 공격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 가자 지구는 사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지금 하마스 무장 대원들이 새로 조직되거나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저항을 하게 되면 들어가서 공격하는 게릴라 수준의 전쟁을 하고 있고요. 네.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이제 건물들을 파괴하다 보니까 가자 민간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사실 가자 지구 전쟁을 아직 끝낼 생각이 없고요. 계속해서 올해 말까지 이스라엘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이고요. 네. 그래야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마스가 재조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철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서 소규모의 병력이라도 남아서 계속 재조직되는 하마스 무장대원과 교전을 해서 무장대원을 제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 이스라엘군 떠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내년에도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앞서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에서 테러가 있었는데 이 테러의 배후가 하마스다라고 지금 자신들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관계는 더 뭐랄까요, 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요르단강 서안지구, 그다음에 텔아비브 야포, 이번에 테러가 난 곳이 텔아비브 남쪽에 있는 야포라는 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텔아비브 도시라든지 하여튼 이스라엘 내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살폭탄 테러를 한다든지 아니면 총격 테러를 한다든지 이런 예.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계속 사용하겠죠. 더군다나 이 시점을 보시면 이란의 공격과 이번에 테러 시점이 상당히 겹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 쪽에 의심하는 것은 이란 쪽에서 하마스를 부추겨서 테러를 하도록 한 게 아닌가 또 이런 또 의심을 또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좀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유엔은 긴급 안보리 회의를 소집을 했고요. 미국에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데 미국의 입장은 이스라엘이 대응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더 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그래서 평가하고 미국의 계십니까? 태도가 조금 다르죠. 네. 지난 4월과 5월과는 상당히 다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 이스라엘이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 봤을 때는 테러 조직의 수장을 암살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본토를 때린 것도 아니고 지난 4월 달처럼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 건물을 때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 봤을 때 이번에는 사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명분이 별로 없다. 그건 미국의 입장이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란이 공격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번에 하지 마라. 이번에 하면 이스라엘이 분명히 보복한다 그랬고 보복 수준은 상당히 높을 것이고 미국도 우리 더 가만두지 않겠다. 미국도 이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 작전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네. 거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은 4월과 이번의 경우는 상당히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안보리에서도 상당히 지금 유럽 국가들도 상당히 지금 이번에는 이란 측에 손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군요. 이스라엘 쪽에 오히려 편을 들어주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보복 공격은 당연히 예견돼 있는 것이고 그 수위와 시점만 지켜보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교수와 함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